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8일 임신 첫번째 기사 1420년 명명락 18년 종묘와 산릉의 동지 제향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8일 임신 두번째 기사 상왕이 풍량궁으로 돌아오다. 환관 홍득경을 보내어 임금에게 이르기를 내가 윤회에게 묻기를 옛날 임금이 먼저 모후의 제사를 드리고 부왕에게는 뒤에 아련하는 자가 있었는가 하였더니 회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내가 생각해 보니 임금의 하는 일이 만세의 법이 되는 것이니 삼가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마땅히 대신을 시켜 광효전 동지 제사를 서행하게 하고 일찍이 이궁을 와서 하례를 행하는 것이 예에 합당할 듯하다 하였다. 임금이 우의정 이원을 명하여 광효전 제사를 서행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9일 개이후 첫번째 기사 동지가 되어 백관들에게 망골례를 행하게 하다. 본조의 하례와 여러 도의 하전과 박물을 올리는 것은 다 정지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9일 개이후 두번째 기사 임금이 풍량에 나아가 상수하다. 유정현 박은 이원 유관 변계랑 맹사성 이지강 이지실 이백강 조대림 남휘 조연 연사종 홍부 이교 이명득 원숙 원회 정초 김익정 등이 시연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각기 차례로 잔을 올리니 상왕이 말하기를 오늘이 가절인데 주상이 대신들과 헌수하니 내가 어찌 취하지 않겠는가. 국군으로서 일 없이 거간한 자가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다 하고 원숙에게 상이 놓은 감과 귤을 내려주어 그의 어미에게 주라 하고 번들었던 제추와 대은에게 술을 주고 병조청에까지 내려주게 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12일 갑술 첫번째 기사 상왕이 송산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12일 갑술 두번째 기사 풍량에서 임금이 황궁하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12일 갑술 세번째 기사 병조에서 숙직 군인의 논죄 규정에 대해 아뢰다. 병조에서 개하기를 육전의 한 조문 귀절 내용에 무릇 숙직하는 군인으로서 중죄를 범하는 자는 임금께 개하여 올리고 법사에 내려서 죄가에 따라 결단할 것인데 그 중에 간특하고 완악하여 죄를 고치지 아니하여 이미 시행하는 법을 훼손시켜서 여러 사람의 시청을 현혹하게 하는 자는 먼 변방 지방으로 보내어 군에 충당케 할 것이요 또 군부의 일은 주로 엄숙하게 할 것이니 계급 사이에는 서로 능멸하고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윗사람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고 아랫사람이 복무할 수 있으며 일이 이루어지기가 쉬운 것이다. 마땅히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한 계급이 다른 한 계급보다 엄하게 여겨서 서로 능멸과 침범함이 없어야 한다. 이에 어기는 자는 죄를 논할 것이다. 그 사이에 완악하고 횡포한 무리가 군법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장상을 능욕한 자가 있다면 그런 버릇은 그대로 키울 수가 없는 것이니 그러므로는 군사로서 명령에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와 일이 숙이나 군무에 관계된 자는 군법으로 시행하고 그 나머지 자범에 대해서는 육전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대개 이 장계는 신보의 일로 인하여 말이 나게 된 것이었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11일 을해 첫번째 기사 형사를 보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11일 을해 두번째 기사 구주절조사 사자가 대궐에 나와 하직하다. 잘 위로하여 주라고 명하고 예조판서 허조에게 명하여 전지하기를 평만경의 서간과 너가 가지고 온 서간에 모두 명나라에서 일본을 정박하려 하는가를 물어왔으니 우리나라가 명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으니 어떻게 알겠느냐. 돌아가서 너의 절도사에게 이대로 말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11일 을해 세 번째 기사 2조에서 재릉 후릉 제사의 헌관에 대해 아래다. 일찍이 재릉 후릉 제사의 헌관은 유후와 부유후에 명하여 행하게 하였으나 부유후는 경기관찰사가 겸직하여 도내에 순행하게 되고 유후는 두 능소 및 계명전까지 병행하기가 어려우니 청컨대 본사의 수령관을 명하여 나누어서 제사를 행하게 하고 또 함길도의 준 원전과 여러 산릉 제사의 헌관도 역시 그 도의 관찰사나 수령관 및 수령을 시켜서 행하게 하소서 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13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13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상황이 낙천정에 거둥하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13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다시 박거비에게 죄줄 것을 청하다. 전날에 박거비에게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법대로 처치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 부왕께 아뢰었더니 말씀하시기를 이미 광망한 죄라 하여 고신까지 빼앗았으니 다시는 논할 것은 없다 하셨고 나도 또한 공신의 아들이니 역적 같은 불충한에 관계된 죄가 아니라면 마땅히 용서해 주어야 한다 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14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종묘 등의 보름 제사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15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친히 광효전에 나아가 보름 제사를 행하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15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15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예조판서 허조와 병조판서 조말생이 도도웅화의 사자를 회유하다. 당초에 도도웅화가 서신을 보내어 단목 400건, 호초 150건, 필발 50건, 서각 1개를 보냈는데 나라에서 퇴송하고 그 사신까지 예로 대접하지 아니하였더니 이날에 이르러 사신이 돌아가게 되었다. 예조판서 허조와 병조판서 조말생을 시켜 예조에서 모여 시차 사자에게 전유하였더니 사자가 대답하기를 도도웅화가 소이전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고 종주는 쫓겨난 것이고 웅수는 나이 젊고 또 가난하게 지내니 그때로 말하면 이 섬의 일을 주장할 만한 자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회례사가 갔다 돌아올 때는 부끄러이 여겨서 능히 나와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조부 영감으로부터 조선을 섬기기를 부모와 같이 우러러 받들었으니 어찌 딴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15일 기묘 네 번째 기사 허조에게 명하여 구조절도사의 서간에 답하게 하다. 사람을 보내어 문안하면서 본국 사람으로서 포로된 한 사람까지 돌려보냈으니 어찌 감사할 줄 모르겠는가. 온 편지에 말하기를 도적놈들을 엄중하게 금하도록 꾸짖었다 하였는데 어찌하여 건일에 도적의 배가 횡행하여 우리나라 남해의 추자도에서 인민을 겁탈하고 노략질하여 일기도에 팔아먹었던가. 겸하여 일러둘 것은 명나라에서 정벌한다는 일은 본국에서 들어보지 못한 일이니 의심할 것이 없고 이제 두 나라 사이에는 지극히 좋게 지내는 것이나 홀로 대마도 하나가 농사에도 힘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도적질로 작업을 삼고 있다. 과거에 도독웅화의 조부 영감과 그 아비 정무가 서로 이어 기순하였고 또 평도전을 보내어 시위까지 하여 지극한 정성을 표하였으므로 우리 전하께서는 그 충성을 가상히 여겨 무릇 구하는 것이 있으면 들어주지 아니한 것이 없기를 여러 해 동안이었다. 도독웅화는 그 조부의 기순한 진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전하의 키워준 은혜도 돌보지 아니하고 무역을 침탁하고 사람을 보내어 탐정이나 하여 지난 여름에도 몰래 도적배를 보내서 변방을 침범하여 병선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무역하는 사람을 잡아서 여러 고을에다 나누어 두고
장수를 보내어 정벌하려고 했는데 도독웅하가 오히려 버릇을 고치지 아니하고 광군에게 항거하려 하니 하는 수 없이 다시 3군을 보내어 그들이 있는 소혀를 소탕하려고 조정의 인원이 작정되었으나 도독웅하와 그의 조모가 서간을 받들고 사람을 보내어 기순하겠다고 액을 하므로 나라에서는 그들의 간사한 것을 알지 못하고 이내 통신 왕래할 것을 허락하고 수군 도절제사도 혁파하게 하여 정성으로 대접하였는데 뜻밖에도 도독웅하가 두터운 은혜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감히 그 주인 등만정에게 의세하고서 지난해에 적도에 그 죄를 문책하러 간 우리 군사에게 중간에서 조언하기를 본국이 일본을 정벌하려 한다 하여 두 나라 사이에 틈을 벌어지게 하려 하였고 또 회례사 송희경이 갔을 때 감히 무리한 짓을 하였고 그 아우 웅수는 또한 광폐한 말을 하였었다. 아 어찌 이와 같은 앙화를 좋아하고 망하기를 즐겨한단 말인가. 도도웅하가 이제 비록 사람을 보내어 공물을 헌납한다 하여도 배반하는 무례한 사람에게 예로 대접할 수가 없어서 바치러 온 그 토산물은 모두 가지고 왔던 사람에게 돌려보내고 경조에서는 임금의 교지를 받들어 여러 도에 있는 수륙군마를 신칙하여 요외 지역에 나누어서 수직해 하여 도적 무리들이 향배를 보아 기회를 따라 억제하고 다스려서 다 죽여 없애고야 말려 한다. 만일 도도웅하가 잘못을 뉘우치고 온 섬을 가지고 기순한다면 그것을 용납하여 병력을 해상케 할 수도 있으나 조카가 이미 일본에서의 총관이 되었으니 건도의 흉한 무리가 약속도 지키지 아니하고 방자의 도둑질만 행하게 되어 기국으로 하여금 아름답지 못한 소리를 천하에 들리게 한다면 어찌 조카의 깊은 부끄러움이 아니겠는가. 난을 꾸민 자나 해적의 괴수는 조카도 반드시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니 마땅히 지극히 징계하여 영구히 좋게 지내게 되면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이제 토산물을 가지고 돌아가는 인편에 붙이는 것이니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15일 김묘 5번째 기사 제주 경제소에 향교의 훈도를 뽑게 해줄 것을 청하다. 제주 경제소에서 상언하기를 대정정이 두 고을에 비로소 향교를 두게 되어서 두 고을 생도가 각 50여인이나 되니 청컨대 그 고을 사람으로서 경서에도 밝고 조행을 잘 닦은 자를 뽑아서 교독해 하여 주소서 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16일 경진 첫번째 기사 짙은 안개가 끼고 기후가 봄날 같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16일 경진 두번째 기사 상황이 광나루 들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지병조사 곽존중을 보내어 선지하기를 외적의 꾀는 청량하기 어려우니 함길도의 수군으로 방비를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거기에 있는 수군 첨절제사를 잘 가려서 보내게 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지금 윤덕홍을 총재로 삼으려는 것은 제주를 쓰려는 것이니 덕홍을 경기 수군 도절제사로 명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17일 신사 첫번째 기사 서이궁이 낙성되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17일 신사 두번째 기사 상황이 양화도에 거둥하여 전함을 관람하다. 이에 앞서 여러 도의 전함이 외선을 쫓아가다가 외선이 빨라서 미처 따라가지 못하였다. 상황이 한스럽게 여겨 대호군 윤덕민을 명하여 빠른 배 세 척을 만들게 하였다. 귀화한 외인을 시켜 외선을 타고 10여 보 가량이나 먼저 떠나게 한 후 덕민과 대호군 최해산과 군기부정 이해를 시켜 수군을 거느리고 각기 배 한 척씩 타고 따라가기 쫓는데 덕민의 배가 항상 앞서가게 되어 경첩하고 빠르기가 외선보다 나았다. 수군들에게 주식과 정포를 차등있게 내려주고 드디어 서이궁에 거둥하였다. 임금이 서이궁에 나아가 술을 마련하였는데 효령대군 이보와 유정현, 박은이원, 조말생, 이명덕, 원숙이 입시하였다. 날이 저물어 황궁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18일 임모 첫 번째 기사 영로가 비패하여 별선을 정지하게 하다. 정사를 보았다. 영로가 비패하여 각도 절제사로부터 올리는 별선을 정지하게 하였다. 특별히 궁중수라에 드리는 고기 반찬을 별선이라 한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18일 임오 두 번째 기사 여러도에서 진상하는 활과 화살에 붉은 칠을 금하도록 명하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19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상왕이 풍량궁으로 돌아오다. 이날로부터 1, 2씩 사이를 두고서 매사냥을 구경하려고 거둥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20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았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20일 갑신 두 번째 기사 거둥하는 날이나 재개하는 날에는 정사를 정지하게 명령하기를 이같이 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21일 을리오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21일 을리오 두 번째 기사 묵은 전토나 손실된 사유 전토의 세납을 면제하게 하다. 전라도 관찰사가 사유 전토 내에서 전부 손실된 것이나 묵은 전토에 대하여 세납을 면제하라고 청하였더니 여러도에도 다 같이 면제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21일 을리오 세 번째 기사 함길도 관찰사 유님을 파면하다. 유님이 죄 없는 사람에게 죄준 실수로 인하여 파직하라고 명하고 이조 참판 신상으로 교대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22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22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일기주 만호 다라고라가 토산물을 바치다. 겸하여 본국 사람으로서 포로된 9사람을 돌려보냈다. 명주 10필과 면포 110필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22일 병술 세 번째 기사 병조에 올릴 어물 관련해 마련에 대해 전지하다. 황해 충청도에서는 정월에 청어를 종묘에 올리게 하고 함길도에서는 12월에 과어를 종묘에 올리도록 명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22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외를 방어할 계책을 논의하다. 임금이 외를 방어할 계책을 의논하였는데 허조가 계하기를 금년에는 흉년이 들었으니 아직 그들을 후대하여 주고 풍년 들기를 기다려 주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저들이 만약 기순한다면 도모할 것이 없으나 다만 뜻밖에 일어날 일이나 방비할 뿐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23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23일 정해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가 대마도 상선인 네이버에 도착하였다고 보고하다. 임금이 예조에 명하여 외상에게 이르기를 지금 송희경이 전한 것으로 보면 웅수가 절교하겠다는 말이 있으니 당연히 너희들을 구류하여 두고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 너희들의 배가 떠난 날짜를 상고하여 웅수가 희경에게 말하던 전이므로 우선 섬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이원이 선지를 듣고 말하기를 희경의 말은 다 믿을 수 없는 것이니 만약 웅수의 절교한다는 말이 옳다면 반드시 상선을 보낼 이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더디게 온 것을 보면 반드시 어떤 사고가 있는 것이니 마땅히 사람을 시켜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24일 무장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24일 무장 두 번째 기사 허조가 이원의 말을 갖추어 올렸으나 이미 선지가 내려 그대로 따르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원의 말이 그렇기는 하나 선지가 이미 내렸으니 경솔하게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예조에서도 선지가 이미 내린 것을 가지고 다시 대신들에게 의논하는 것도 부당한 일이다 하고 드디어 지인에게 명하여 선지를 외상에게 전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25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예관과 원묘의 육선을 가설하는 것에 대해 의논하다. 임금이 예관에게 이르기를 종묘의 제수를 예문에 제정된 외에 다른 물건을 섞어서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원묘에는 이미 속례를 따라 하고 있으니 육선을 가설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였다. 예관이 기하기를 송나라 태조가 친히 태묘에 제사할 때에 태상화현이 말하기를 당나라 천도 영관의 태묘의 제향에 다만 예에 제정된 제품만 진설하고 각실마다 상시에 쓰는 식품은 한 아반씩 더 진설하였으니 지금도 당나라 고사에 따라 아반을 별도로 진설하라 하였다 하니 하나 우리나라에 쓰는 종묘는 예에 정한 제수만 진설하고 상시에 쓰던 식품은 진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문소정과 광효전의 대소 제향에만 별도로 상시에 쓰시던 육선을 진설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25일 김묘 두 번째 기사 올량압 료비 등 사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25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일본국 구주 총관 원이준이 곡물과 토산물을 바치다. 유황 2,000건, 소목 500건, 동 200건을 바쳤다. 회답으로 마포 30필, 면포 470필을 주었다. 농주 태수 평종수와 축주 석성 관사 민부 소보 평만경과 석성 상회 종금 등이 또 각기 사람을 보내어 그 지방 토산물을 바쳤다. 답례로 물건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26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풍량궁에 문안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26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상왕이 원묘에 올릴 육선을 12군사에게 잡게 할 것을 말하다. 상왕이 말하기를 원묘에 육선을 올리는 것이 이미 예조에 명하여 옛날 제도를 상고하게 하였으니 나는 장차 12군사를 시켜서 노루와 곡을 잡을 것이니 옛날 옹인을 시켜 전에 태조께서 즐겨 하시던 것을 잘 알아서 제기하고 장만하여 올릴 것이 돼 마땅히 길 한날을 가려서 먼저 사유를 고하라 하였다. 원숙이 대답하기를 마땅히 12월 초하룻날 제사를 겸하여 올리게 하소서 하였다. 상왕이 말하기를 한 달에 두세 차례 밖에 지내지 못할 것이니 만일 새로 나온 물건이 있다면 또한 천신할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추상이 3년이 끝나도록 풍악도 듣지 아니하고 사냥도 구경하지 아니한다 하더냐 하니 숙이 대답하기를 그러하옵니다 하였다. 상왕이 말하기를 내가 여러 날 유흥하려고 거둥하여 돌아오지 아니하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반드시 날 터이니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니 숙이 대답하기를 비록 여러 날 거둥하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만약 오지 말라는 명령만 없으시면 주상께서 감히 친히 문안 드리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그러하다고 하였다. 옹이는 수락관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26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상왕이 외인의 공격을 대비하여 거제영의 경작을 명하다. 상왕이 병조에 명하기를 외노가 반드시 순하게 복종하지 아니할 터이니 거제영의 밭을 경작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일을 관찰사와 우도, 수군, 안무사에게 명하여 협력해서 농기를 갖추도록 하고 또 사전에 여러 도에 명하여 병선을 더 만들라 하였더니 이제 들으니 여러 도에 기근이 있다 하니 그것은 독촉하지 말고 다만 수군을 거느리고 병선을 만들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26일 신묘 첫 번째 기사 태백이 달을 꿰뚫었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27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버지 생종씨의 어머니 초상을 옛 법제대로 할 것을 논의하다.
삼가 의뢰의 기년상을 상고해보니 11월 만에 연제를 하고 13월 만에 상제를 하고 15일이 되면 담제를 한다 하였고, 주에 이르기를 이것은 아버지가 생존하였는데 어머니 상사 때를 말한 것이라 하였고, 주문공은 말하기를 상제는 반드시 의뢰를 좇는 것이 옳다 하였으니, 아버지가 생존 시에 어머니를 위하여 기념법만 있게 되는 것은 이것이 어머니에게 박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존엄한 것이 아버지에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어머니에게도 존엄함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나, 또한 모름지기 심상으로 3년을 지내는 것이니, 이제부터는 아버지 생존 시에 어머니 초상에는 일체로 옛날 법제에 의하여 11월이 되면 연제하고 13월이 되면 상제하고 15일이면 담제를 하게 하고 심상으로 3년을 지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것은 태우의 초상의 상황이 의례를 상고하여 임금으로 하여금 그 기념복만을 읽게 하니, 임금이 부왕의 명령이므로 어찌할 수 없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여관들이 이러한 의논을 하게 되었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28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28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일본 비주태수 원창청이 토산물을 바치다. 답으로 면포 190피를 주었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29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안개가 끼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29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장차 육선을 올릴 것을 문소, 광효 두 전에 고하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29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상황이 공정대왕 혼전에도 육선을 올릴 것을 명하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29일 개사 네 번째 기사 훈춘 등 3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훈춘, 우지합, 사기대 등 3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30일 가보 세 번째 기사 종묘 등의 초하루 제사에 올릴 향과 축을 친히 전하다. 여러 능침의 초하루날 제사에 사용할 향과 축을 친히 전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30일 가보 두 번째 기사 공신의 적장들의 모임에 술을 하사하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30일 가보 세 번째 기사 이달에 얼음이 얼지 아니하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2월 1일 을미 첫 번째 기사 광효전에 나아가 초하루 제사를 올리고 비로소 육찬을 들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2월 1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2월 1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우지합, 두칭합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2월 1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분경검하는 관리를 능멸한 박은의 사인 오승경의 취재를 청하다. 박가중이라는 자가 좌의정 박은의 집에 내왕함으로 부리가 분경하러 다닌다 하여 잡아왔더니 들으니 박은의 족친이 되는 사람이라 함으로 바로 놓아 주었는데, 은이 사인 오승경을 시켜 부리를 불러다가 힐문하기를 족친되는 사람까지 내왕을 검하라고 교지가 있었던가 하였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에 대한 회답이 없다 하여 사람을 부리의 집에 보내어 부리를 잡아다가 문초하였으니, 이것은 사헌부의 기강을 능멸한 것이며, 또 본부에서 이 일을 핵실하게 된 것은 은의 집을 공공연히 드나들면서 사적으로 찾아보는 때문이니, 이들이 사사가문의 체면만 알고 임금이 정한 법을 높이는 대체를 알지 못한 행동이니 취죄케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장령 허승이 굳이 청하였으나 임금이 말하기를 성경에 비록 죄가 있다 하여도 이것으로 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하고 마침내 윤허하지 않았다. 분경은 벼슬 운동하려고 쫓아다니면서 경쟁하는 것을 말한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2월 2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상황이 낙천정에 거둥하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2월 2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일본 방장풍 삼주 도호 다다량 만세가 공물을 바치다.
대내전의 가질인 다다량 만세가 사람을 보내어 칼 4자루와 유황 3,500건, 전황 2건, 단목 300건, 백반 150건을 바쳤다. 답으로 마포 40필과 면포 260필을 주었다. 세종시록 10권 세종2년 12월 3일 정유 첫 번째 기사 낙천정에 문안하다. 임금이 문안하였고 상왕이 유정연, 박은, 이원, 김승주, 연사종을 불러서 함길도의 바닷가에 있는 주군의 방어할 계책을 의논하고 이날 조그만 술잔치를 배설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2년 12월 4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상왕이 풍양으로 돌아가고 임금도 황궁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2년 12월 5일 기에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0권 세종2년 12월 6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전 판청주 목사 우희열의 줄기. 세종시록 10권 세종2년 12월 8일 애민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0권 세종2년 12월 8일 애민 두 번째 기사 지사군과 짜고 아우를 무고한 함한 사람 조성준과 지군사를 귀양 보내다. 조성준이 그 아우 조성복과 불화하여 항상 해치고자 하더니 지군사 최도원과 그들과 외종 형제가 되는 사이인데 전부터 성복과 노비관계로 다투어서 사이가 좋지 못하였으므로 성준을 시켜 성복이 나라에 대하여 비방한 말을 하였다고 무고하였던 것인데 삼성과 의금부에 명하여 여러 가지로 다스려 보라 하였더니 과연 무고한 것을 자복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도원이 성준을 시켜 무고하게 한 것이 심히 간악한 일이다. 그를 누가 청가하여 수령이 되게 하였는가 하고 바로 성준과 도원은 장 100도에 처하고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게 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2년 12월 8일 애민 세 번째 기사 일본국 구주 도원수 우무이 원도진이 토산물을 바치다. 대장경과 대종을 구하였다. 정평전과 원성도 또한 도진의 인편을 이용하여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10권 세종2년 12월 8일 애민 네 번째 기사 이조에서 봉상시 직장 등의 거관 방법에 대해 아뢰다. 봉상시 직장, 녹사, 부록사를 모두 성균관, 교서관, 성문원의 참여관으로 충당시키고 이내 본관 사무까지 겸직케 하였다가 뒤에 순서에 따라 거관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권 세종2년 12월 9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원숙, 김익정, 한해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원숙을 이조 참판에 김익정을 지신 사이 한해를 동부대원에 임명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2년 12월 9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일본국 구주 총관 원이준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일향주, 자사, 등원구 등도 각기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10권 세종2년 12월 9일 개묘 세 번째 기사 황해도 해주와 강원도 여러 고을에 진을 설치하다. 강원도 강릉, 삼척, 간성 등 고을에 진을 설치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2년 12월 10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0권 세종2년 12월 12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친히 납향에 쓸 향과 축을 전하다. 세종시록 10권 세종2년 12월 12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상황이 낙천정에 거둥하다. 세종시록 10권 세종2년 12월 13일 정리 첫 번째 기사 광효전에 나아가 납향제사를 올리고 낙천정에 문안하다. 상황이 유정연, 박은, 이원, 병기랑 허조를 불러 작은 술잔치를 차리고 각각 꼭 10마리씩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10권 세종2년 12월 13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승문은 교리 정분을 의금부에 가두다. 그가 이조 저랑이 되었을 때 광효준 집사를 보내지 않은 때문이었다. 세종시록 10권 세종2년 12월 14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상황은 풍양으로 돌아가고 임금은 낙천정에서 황궁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2년 12월 15일 기후 첫 번째 기사 광효전에 나아가 보름제사를 행한다. 세종시록 10권 세종2년 12월 15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0권 세종2년 12월 15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정분을 석방하고 맹사성 민교를 직사에 나오도록 명하다.
사승 등이 정분이 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자기도 책임이 있는 혐의를 가지고 출사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명이 내려졌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2월 15일 기요 네 번째 기사 김청, 최흥효 등의 직첩을 도로 내어주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2월 15일 기요 다섯 번째 기사 호조에서 전곡을 맡은 관사에서 관은 교대시 문권 간수 요령에 관해 아뢰다. 여러 전곡을 맡은 관사에서 매양 관원이 교도할 때에 아전들이 문권을 주의하여 간수하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유실하는 것이 있으니 진시로 좋지 못한 일이다. 그러므로는 6조와 3사의 예에 의하여 그 관직을 대행하는 자는 그 일을 대신하여 그 맡은 문서의 장수와 출납된 전곡의 연월일과 맡은 아전의 상명까지 기록하여 신관에게 교부한 뒤에 해유를 내어줄 것이며 매년 연말에 마감이 끝날 때에 이 이상의 문건은 그 목록 세벌을 써서 호조와 사헌부와 본사에 나누어 두었다가 후일에 참고가 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해유는 물품을 맡아 관리하던 관원이 교체될 때 전임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것이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2월 15일 기효 여섯 번째 기사 부사직 허만석의 영모 진위를 의건부에서 국문하게 하다. 부사직 허만석의 집에 있는 종 상좌가 산호 용삼 용민과 전농씨 종 고미 등과 비밀리 하는 말이 우리 집 주인 만석이 그의 형 허반석, 허말석, 허안석과 함께 일찍이 딴 마음을 품고 그의 장인 되는 광록시 대경 권영균, 판상주 목사 김사천과 더불어 그 사기로 공모하여 약조가 이미 이루어졌다 하였는데 익평군 이석근의 집에 있는 종 장수가 그 말을 고미에게 듣고 바로 고미를 묶어서 여산 현감 조관에게 고발하였다. 간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장수를 거느리고 역마를 허락 없이 잡아타고 서울에 달려와 바로 아뢰었다. 임금이 의건부에 명하여 국문하라고 하고 오직 사청은 그 도의 관찰사에게 신문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2월 16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2월 17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2월 17일 신의 두 번째 기사 허조에게 예서를 상고하여 제사 절차를 똑바로 정할 것을 명하다. 경이 예서도 상고하지 아니하고 어찌 제사를 행하는 절차를 작정하여 틀림이 있게 하였는가 하니 조가 대답하기를 신의 죄가 크기는 하나 정분이 이미 의례상정소의 책임을 맡고 있다 하였으니 예서는 알 줄로 안 것이 깜빡 틀리게 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정분은 이미 잘못된 것이 이거니와 경도 또한 문헌 통고나 홍무예제나 산당고색 등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하여 현시에 맞도록 제사 지내는 절차를 상명하게 정하여 뒷사람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라고 하였다. 조가 나간 뒤에 임금이 김익정에게 말하기를 호조가 지금도 아직 깨우치지 못하고 어둡게 고집하니 조를 불러 명백하게 말하여 주라 하였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2월 17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여진 10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그들에게 후하게 음식을 먹이라고 명하고 의복과 관과 신을 주었으니 이렇게 후대하는 것이 전례이었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2월 18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해에 기고리 모양의 현무리가 지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2월 18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무고에 의해 갇힌 권영균의 옥중 차의 개선을 명하다. 임금이 대언 등에게 이르기를 권영균의 일은 반드시 무고이다. 그러나 사건이 종사에 관계된 것이었어 마지못하여 옥에 내려 가두게는 하였으나 지금 기후가 심히 차니 의건부에 명하여 그 조인에게 씌운 항쇠 족쇄도 끌어놓고 잡아 가둔 방도 잘 수리하여 추위에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라 하였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2월 1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2월 19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장윤하가 도내 구휴를 창하다. 도내의 주군이 한재로 인하여 실롱이 되었으니 창고의 국시를 풀어내어 구휼하기를
여주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세전에는 묵은 곡식이 다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므로 아직 자활할 수 있을 것이오니 오는 봄을 기다려 구휼하여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 해에는 일찍부터 가물었으면 나중에는 수재가 있었고 겸하여 때 아닌 서리가 있었는데 전라도 고부 김제 만경 등지가 더욱 심하였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2월 20일 갑인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2월 20일 갑인 두번째 기사 경상도 언양사람 이신기의 처가 새 상둥이를 낳아 쌀을 하사하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2월 20일 갑인 세번째 기사 상왕이 관견의 수를 줄일 것을 명하다. 필요 없는 개를 많이 길러서 창고에 곡식만 허비하니 그 배단이 심히 크다. 하물며 개에게 주는 식료가 사람이 먹는 것과 같으니 진시로 좋지 못한 일이다. 그러므로는 먹이를 매월에 3말씩 감할 것이며 그 중에 좋은 개 5마리만 가려서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여러 신하에게 나누어 주라 하였다. 세종실록 10권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2월 21일 을묘 첫번째 기사 임금이 풍량에 무난하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2월 20일 병진 첫번째 기사 풍량에서 임금이 황궁하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2월 23일 정사 첫번째 기사 안개가 끼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2월 23일 정사 두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2월 24일 무온 첫번째 기사 입춘에 하례로 올리는 봄 족자를 정지하게 하고 상왕정에만 올리게 하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2월 24일 무오 두번째 기사 상왕이 권은흥에 알련하려고 하니 임금이 정초에게 전에 올릴 물품을 보살피게 하다. 임금이 우대원 정초를 보내어 전에 올리는 물품을 보살피게 하였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2월 25일 기미 첫번째 기사 상왕은 권원릉에 알련하고 임금은 광효전에 별제를 행하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2월 27일 신유 첫번째 기사 헌릉에 알련하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2월 27일 신유 두번째 기사 상왕이 병조에 일러 원일 상수할 때에 음악을 다시 쓰게 하다. 나의 대비에 대한 복전은 이미 끝났으니 의로서는 마땅히 악을 쓸 수 있을 것이나 생각컨대 국가에서 국무를 읽고 온 조정이 근심하며 슬워하는데 나 혼자 악을 듣는 것이 마음에 편치 않아 감히 급잡기 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 이 해도 바꾸어지게 되니 인정은 비록 다함이 없는 것이나 성인의 법제를 지나치게 할 수도 없는 것이니 내가 어찌 공민왕이 노국공주에게 하듯이 할 것이냐. 또 종묘의 제사에도 이미 악을 쓰게 되었으니 나도 종묘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원일이 상수할 때에는 악을 쓰게 하려 하는데 다만 여러 신하들은 춤은 추지 말 것이다 했다. 조말생이 대답하기를 조상께서 아직 남은 슬픔은 가시지 못하셨으니 홀로 상왕 앞에서만 사용할 일일까 하나이다 하였다. 상왕이 말하기를 악을 쓴다는 뜻으로 대은사와 예조와 새 의정에게 전하여 유시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2월 27일 신유 세번째 기사 술 200병을 장빈군에게 내려주다. 얼음이 단단하게 얼지 못하였다 하여 군종을 모아서 얼음을 저장하게 한 것이다. 상왕이 빈고가 풍량에서 거리가 매우 멀어서 운반하기가 괴롭다 하여 바로 이궁의 동쪽에다가 별도로 빈고를 만들게 하여 그 폐단을 개혁해 하였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2월 28일 임술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2월 28일 임술 두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가 코끼리의 순번 사육을 청하다. 코끼리라는 것이 쓸 때에 유익한 점이었거늘 지금 돈에 네 곳의 변방 지방간에게 명하여 돌려가면서 먹여 기르라 하였으니 배가 적지 않고 돈의 백성들만 괴로움을 받게 되니 청컨대 충청도 경상도까지 아울러 명하여 돌아가면서 기르도록 하게 하소서 하니 상황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2월 29일 개해 첫번째 기사 풍양궁에 나아가 새해를 맞이하게 하다. 백간에게 명하여 멀리 명나라 황제에게 정초 할애를 거행하고 본조의 할애는 정지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2월 29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엿기를 쫓는 행사 시 잡된 희기를 금하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0월 29일 개해. 세 번째 기사 권영균을 석방하다. 세종시록